삼체인들이 그 9차원으로 펴가지고 기판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3차원으로 압축하면은 질량이 보존이 안 되고 다시 질량도 사라져야 되는 거고 그거를 지구로 보내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뭐 양성자니까 우리가 레일건 쏘듯이 그 마이너스로 전극으로 된 총을 기기에 만들어서 양성자 가속기처럼 그렇게 해서 쏘면은 지구에 1년 만에 온다는 거 그것까지는 억셉트 할 수 있는데 그 보낸 거를 어떤 그 뭐야 세틀라이트 인공위성처럼 그냥 지구를 그냥 뺑뺑 돌리는 것까지 뭐 그렇다 하는데 막 이렇게 마이크로 단위로 막 사람 눈에 들어가가지고 글씨를 쓸 정도로 그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거 좀 엄청 의문이고 그리고 프로톤 자체가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 아마 망막에다가 이렇게 하면 망막이 다 죽어서 눈이 실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또 포톤처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쳐도 색깔이 아마 노란색은 아니고 검은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보라색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드라마, 영화, 과학 채널 삼촌의 의대생. 제가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 삼체라고 너무 재밌어서 책도 샀어요. 세 권 다. 읽고 있는데 그 뭐 삼체 이거 아는 분만 다 들어왔다 가정하고 뭐 내용 같은 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그래서 의대생이니까 그 의학적으로 삼체에서 보이는 소설은 아직 다 읽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넷플릭스 드라마는 8화 면벽자 월페이스까지 다 봤거든요. 거기서 생각하는 어떤 과학 제가 아는 그 기초 수준의 과학과 나름 중등도 수준의 의학 수준에서 삼체 드라마가 갖고 있는 의학적 고증 오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어, PDF로 만들어 봤어요. 좀 내가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체 만약에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이게 코스믹 호러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 그 우리보다 훨씬 진보한 문명이 우리를 접수하러 오신다. 이런 거에 관련된 드라마, 애니메이션이나 만화가 일본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크라노라고 하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는 삼체과 같이 비슷하게 우리보다 압도적인 문명을 가진 그 지성체 사람으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그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은 우리 우주는 점점 무질서해지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에너지가 적은 열사 상태 아무것도 생명체가 살 수 없고 에너지도 없는 그 무질서도 100%가 되는 걸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전 우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한 문명이 그 어떤 허접한 문명들을 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무가 자라면 비기 싫으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열사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하등한 그 문명 혹은 뭐 평행 우주 그런 데에 속하는 사람들을 행성들을 다 파괴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총 우주에는 총 에너지가 유한한데 그런 이렇게 듣보잡 행성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은 결국 자기네 관리자라고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은 관리자들이 사용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문명 수준을 갖춘 그 행성인들끼리 싸움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진 쪽의 행성은 완벽하게 그냥 소멸이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애니메이션인데 상당히 염세적이면서도 재밌습니다. 아마 삼체를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보쿠라노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다들 뭐 알아서 구하시고 그 만화책은 예스24의 전자책으로 팔거든요. 지금 텍스트 뭐라 그래야 되지? 하드 카피 종이로 된 거는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그 중고 서적 구하는 게 아니면은. 그래서 예스24에서 전자책으로 이북으로 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 말고도 간츠라고 있죠. 너무 유명한 작품. 간츠라는 것도 어떤 간츠는 또 두 개예요. 그러니까 또 압도적인 과학 기술을 가진 어떤 지적 생명체가 두 개인데 A가 있고 B가 있고
근데 A가 B한테 계기다가 털렸어요. 그래서 A가 지구에다가 B가 우리한테 털려서 너희를 먹으러 갈 거니까 너희를 훈련시켜 주겠다. B한테 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또 간츠에 대한 내용이라서 간츠도 영화도 있고 간츠 오라고 그리고 만화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 이누야시키라고 애니메이션 아시는 분 있으신가? 그거 만드신 분이 전에 만든 게 간츠인데 간츠도 이런 코스믹 호러랑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저 너무 얘기가 길었는데 참고로 제가 보쿠라노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혼다 치즈루입니다.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시네 여기. 네, 3차 얘기하다가 너무 3000% 빠져가지고 잠시 정지하고 다시 하는데 눈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어, 뭐 의대생이면 다 알 거고 의대생이 아니시라면은 굳이 자세하게 넘어가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그 포톤과 프로톤의 차이예요. 둘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프로톤은 입자예요. 그 물질이에요, 물질. 그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띄어내면 프로톤이 됩니다. 양성자. 그 전자가 음성을 띠니까 음성을 뗐으니까 양성이겠죠? 양성을 지니고 그 어떤 질량을 갖는 입자고 그 포톤은 그 빛의 물질적인 그걸 나타내기 위한 가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간 이름 붙은 포톤, 소폰이라고 그러죠. 삼체에서는 발음을 잘한 지자라 그래서 소폰 뜻이 포톤도 그 포토그래피 포토에서 나온 광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포톤은 그 일단 파장의 물질적인 즉 부분이고 프로톤은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물질이고 그 두 개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삼체 드라마를 보면은 삼체인들이 그래서 함대를 보내기에는 400년이 걸리니까 그 프로톤에다가 프로톤을 뭐 9차원 뭐를 이용해 가지고 9차원에 뭐 엄청 펴가지고 2차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전자 기판을 심어 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양성자 크기로 압축한 다음에 그거를 가속시켜서 뭐 2년인가 뭐 1년 만에 1년 4년 정도 걸리겠죠. 빛의 속도로 오니까 4년 조금 더 돼서 그 지구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아무리 뭐 가벼운 소재로 기판을 삼체 행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그 행성 전체를 기판으로 덤플 정도면 엄청난 질량일 텐데 그거를 뭐 차원이 아무리 다르다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은 뭐 전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그 그라비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중력은 차원을 넘나드는 굉장히 펀더먼털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질량 보존의 법칙도 아무리 뭐 9차원, 11차원까지 연구를 했다 그래도 질량을 어떻게 속이지는 못할 것 같은데 뭐 그건 잘 전혀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그 기판을 뭐 압축해서 프로톤이라는 아주 작은 질량의 그 입자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잘 모르겠고 그거 아신 분 있으면 좀 댓글 달아주세요. 그 뭐 9차원에서 설계한 거를 그거를 접고 해서 3차원으로 만들면은 질량도 그냥 없어지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프로톤을 보낸 것까진 좋다 이건데 삼체에서 보면은 이렇게 눈의 망막에다가 그 소폰 지자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게 의학도로서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볼 수 있는 비저블 라이트, 비저블 스펙트럼이 여기 보라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부 해가지고 이거밖에 안 돼요. 400 나노미터부터 700 나노미터 그 외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밖에 있다 해서 적외선, 인프라레드 그리고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거를 그 넘었다 울트라 바이올릿에서 UV 그 피부에 안 좋은 UV UV도 UV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그 드브로이인가 뭐 그 사람의 방정식을 통해서 그 프로톤도 입자지만 파동성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모든 미시 세계에서 그래서 그 파장을 계산해 보면은
1.98에 10의 마이너스 11m고 10의 마이너스 9m가 나노미터니까 여기서 0.00198 나노미터가 되겠네요. 절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장이 너무 짧아서 이 정도면은 자외선 잠깐만 자외선과 가시광선 사이에 어디쯤 있겠네요. 맞나? 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정도로 파장이 짧으면 눈에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망막에 그 레티나 망막에다가 그 프로톤을 그렇게 막 자기가 위치를 막 뜨개질 하듯이 망막에다가 이렇게 조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자 얽힘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4광년이나 떨어졌는데 어쨌든 입자 물 질량을 가진 입자를 4광년 떨어졌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 프로톤을 막 그냥 남의 눈에 막 넣어가지고 하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보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보내고 나서 무슨 뭐 동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막 마이크로 단위로 막 프로톤을 어, 막 움직이는지 뭐 프로톤 하면은 막 아이젠베르크였나? 뭐 불확정성의 원리인가? 하이젠베르크인가? 아이젠베르크인가? 그래가지고 뭐 위치도 알 수 없다 뭐 이러는데 프로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조절해서 뭐 이렇게 부릴 수 있다는 게 뭐 그것도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 쳐도 파장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에서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망막에 뭘 새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침투성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적외선은 그 원적외선 같은 거 뜨거운 거 우리가 쬐면은 몸 깊숙이 심부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길면 길수록 침투력이 높고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웨이브 같은 거 라디오도 막 파장이 뭐 도식 하나만큼 길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투과해서 아무리 중간에 뭐가 있어도 라디오 웨이브를 다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장이 길면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대신 에너지는 적고 파장이 짧아지면은 침투력은 되게 좁은 대신 에너지는 높아지는데 그래서 프로톤이라는 게 그 실제로 의학에서 꽤 많이 쓰입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두 가지 정도 알고 있는데 그 펫CT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 그 펫이 아니고 그 뭐야 프로톤 에미션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몸에 암이 생기면은 암이 엄청 개걸스럽게 포도당을 먹어 치우거든요. 그 뭐 자세한 거는 종양내과 할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당에다가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방사성을 내는 물질을 붙여가지고 사람한테 뭐 주사를 주든 먹이든 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 암세포에 그 동위원소가 다른 조직보다 많겠죠. 암세포가 많이 처먹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프로톤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출된 프로톤을 그, 그 사진으로 치면은 필름을 몸 전체에 두른 다음에 어디서 방출되는지를 봐서 실제로 암세포가 어느 정도 어디 있고 어느 정도로 활발하게 지금 암이 진행 중이고 그런 거를 핵의학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때도 프로톤을 양성자를 사용하고 또 프로톤을 직접 그 여기 사진에서 여기 보이시죠? 사진에 보이시면 프로톤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소폰 지자는 딱 두 개 보냈잖아요 지구에 양자올킴으로 두 개는 지대가 갖고 있고 두 개 보냈는데 얘는 그 수소에서 전자를 제거한 다음에 그거를 엄청 가속시켜 가지고 그 막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의 그 프로톤을 가속시켜서 그걸 환자 암덩어리에다가 암에다가 투여하면은 그 암이라는 게 DNA 변이에서 나오는 게 다 시작인데 그 암세포의 DNA를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포톤은 질량도 없고 에너지도 작기 때문에 우리 눈에 반응해서 그 망막에 반응해서 거기 있는 뭐 원추세포, 막대세포랑 반응해서 그 물질이 전달돼서 뇌로 이게 옥시피탈 롭 이런데 뒤쪽으로 전달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뇌가 그래서 그거를 이미지를 재구축해서 우리가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 프로톤은 너무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망막세포에 프로톤이 닿는 눈에도 실제로 암이 생기면은 프로톤 치료를 하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지자 두 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프로톤 빔을 쏘는 거예요. 연속된 그 셀 수도 없는 많은 프로톤을 그 쏘면은 깊숙이는 심도 못합니다. 눈은 그 눈 밖에 있 그 체포 표면에 밖에 있으니까 그 프로톤 세라피가 가능한데 그래서 그 프로톤 빔은 하여간에 뭐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어떤 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정도로 에너지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보듯이 눈에 망막에다가 뭘 포톤처럼 작용해가지고 그 다이나믹하게 막 카운트다운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할 거면은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아예 그러면은 그 지자 프로톤을 강력한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뭐 망막을 아예 태워버리는 거죠. 망막을 태워버려서 메시지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일회성이겠죠. 그 망막은 다시 재생되지 않으니까 그런 건 가능해도 프로톤을 포톤처럼 막 여기 보이는 것처럼 카운트다운 이것도 막 그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죠. 이 색깔도 약간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어 프로톤을 뭐 어떤 방법을 써서 포톤처럼 그 응용할 수 있다고 쳐도 실제로 보면은 프로톤을 어떻게 포톤처럼 쓴다고 해도 파장이 되게 짧아요. 즉 보라색 쪽에 가까워야 됩니다. 색이. 근데 여긴 노란색으로 나오죠. 넷플릭스에서는 그 전혀 에너지 뭐 100번 양보해서 프로톤을 포톤처럼 이용한다고 해도 아마 파랗거나 보라색 글씨가 아니고 노란색이면 꽤나 파장이 긴데 그런 색깔로 표시가 된 것도 약간 오류가 아닐까? 기왕 할 거면 보라색으로 했으면 덜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고 그 그래서 펄킨지라는 사람이 생리학자인가 그래서 뭐 해부학자인지 유명한 사람이라서 펄킨지 파이버도 있고 펄킨지 셀도 있고 되게 많은데 펄킨지 이펙트라고 그래서 밝은 곳에서는 그 옐로우랑 레드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어두운 곳에서는 그 반대로 초록색이나 보라색이 더 잘 보인다. 그 소폰도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지가 뭐 아무리 광속으로 움직인다 그래도 그렇게 밝은 이미지는 못 낼 거 아니에요? 그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 색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은 그 파장의 길이로 따지고 밝기는 그 포톤의 양으로 결정되는데 소폰을 뭐 포톤처럼 사용한다고 해도 두 개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어두울 거고 어두우면은 스코토픽 비전이 돼서 거의 흑백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라색 그냥 어두운 글씨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 100번 양보해서 그게 가능하다 쳐도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그 몇 가지를 건너뛰어야 돼요. 일단은 삼체인들이 그 9차원으로 펴가지고 기판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3차원으로 압축하면은 질량이 보존이 안 되고 다시 질량도 사라져야 되는 거고 그거를 지구로 보내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뭐 양성자니까 우리가 레일건 쏘듯이 그 마이너스로 전극으로 된 총을 길게 만들어서 양성자 가속기처럼 그렇게 해서 쏘면은 지구에 1년 만에 온다는 거 그것까지는 억셉트 할 수 있는데 그 보낸 거를 어떤 그 뭐야 세틀라이트 인공위성처럼 그냥 지구를 그냥 뺑뺑 돌리는 것까진 뭐 그렇다 하는데 막 이렇게 마이크로 단위로 막 사람 눈에 들어가가지고 글씨를 쓸 정도로 그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거 좀 엄청 의문이고 그리고 프로톤 자체가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 아마 망막에다가 이렇게 하면 망막이 다 죽어서 눈이 실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또 포톤처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쳐도 색깔이 아마 노란색은 아니고 검은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보라색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제가 대본도 없이 하는 거라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중구난방인데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 한번 해보고 끝내볼까요? 그래도 제 본업이 의대생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의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은 옛날에 저 초등학생 때 도라에몽을 봤는데 거기서 투명 인간이 되는 방법으로서 이 블라인드 스팟 맹점을 이용하는 게 나와서 되게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종이에다가 뭐 동그라미랑 X를 그려놓고 한 5cm 정도 띄워놓은 다음에 그려놓은 다음에 한쪽 눈을 가리고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동그라미를 본다고 치면 어느 순간 그 X라고 했나요? 세모라고 했나요? 한 그게 안 보이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걸 맹점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그 전혀 다른 원리인데 뭐 그 어떤 레퍼런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도라에몽 작가님이 그 맹점이란 걸 설명하면서 그 투명 인간이 안 보이게 되는 방법으로서 맹점을 사용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영도는 포비아예요. 포비아가 그 무슨 뭐 제노포비아 뭐 무서워한다 그 포비아는 PH고 F가 되면 이거는 핏 PIT 이것도 파인 거 구렁텅이 포비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포비아라 그러면 눈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0도 바로 눈 바로 앞에 있는 걸 0도로 했을 때 20도쯤 가쪽에 블라인드 스팟이 존재하고 이 빨간색 점선이 그 막대 세포고 파란색 실선이 원추 세포인데 블라인드 스팟에는 보면 둘 다 없죠. 그래가지고 그 딱 절묘하게 그 시야에 들어가는 거는 안 보이게 돼서 그 맹점이라는 게 나오고 포비아에는 그 보시면 알겠지만 막대 세포가 없고 원추 세포만 있어요. 그래서 포비아에 어두울 때 말고 밝을 때 가장 또렷한 상이 맺힙니다. 이거는 되게 감사한 일이죠. 뭐 어두울 때는 우리가 시각에 많이 의존하지 않고 밝을 때 시각에 많이 의존하는데 그 눈 바로 0도 근처에서 밝을 때 제일 도움이 되는 콘셀이 밀도가 제일 높다는 거는 저는 신을 믿지 않지만 아마 신이 만들었다면 인간을 이런 이치에 따라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게 있고 제가 또 재밌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막대 세포의 밀도를 보면은 0도를 기준으로 이 템플 사이드라고 노즈 사이드라고 그러는데 노즈 사이드는 이쪽이고 템플 사이드는 이쪽 관자놀이 이쪽을 뜻하는 건데 하여간 그 우리가 시각을 바로 앞에 보는 거 0도라고 했을 때 20도 관점 밖으로 그 막대 세포의 밀도가 제일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텐데 그 어두운 방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안 보이던 게 살짝 시선을 돌리면은 이쪽에서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경우를 경험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두울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막대 세포가 시야각이 20도 정도 벗어났을 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면을 바라볼 땐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던 게 살짝 눈을 이렇게 돌리면은 그 반대쪽에 있는 거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거 귀신이 아니고 그건 눈이 원래 세기명기를 그런 거다. 그래서 마치면 그렇게 눈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스팟, 맹점, 포비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20도 근처에서 되게 잘 어두운 게 잘 보인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